2026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건강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아주 솔직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6년 국민 정서 상태 진단, 그 핵심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정서적으로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노란불이 켜졌다는 뜻이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5.57. 이게 뭐냐면요.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정서 점수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딱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정, 경계, 그리고 점검 필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평균 점수인 35.57점은 경계 단계에 딱 걸쳐 있죠. 아직 빨간불, 그러니까 점검 필요 수준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꽤 위험한 수준까지 쌓여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 경계 단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지표를 뜯어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불안과 긴장입니다. 그래프에서 수치가 가장 높죠? 이 높은 불안감이 그냥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이게 그대로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계 신호, 이 노란불은 과연 누구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어떤 분들이 가장 큰 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딱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불리는 30대와 40대, 바로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책임감, 여기에 불안한 경제 상황까지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요, 6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건데 아마도 사회적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 다음으로 우리 마음의 무게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인,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내 기분과 감정 상태를 이렇게나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직업 문제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직업별로 정서적 부담 점수가 순서대로 쫙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무직부터 가장 낮은 전문직까지 한눈에 보이죠? 목록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룹은 바로 무직 응답자 그룹이었습니다. 37.43점,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분들인 거죠. 마음은 이미 다 지쳐버렸는데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인 걸로 해석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 바로 뒤를 잇는 그룹은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였습니다. 점수는 36.27점으로 역시 전체 평균보다 꽤 높은 수준이었어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보고서에서는 아주 명확한 3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고, 수입은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마음을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정말 전혀 다른 일상을 사는 두 그룹이 마음의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전업주부와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두 그룹의 정서적 부담 점수가 소수점까지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세부 항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니까 직장인들이 전업주부보다 불안이나 긴장 점수는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던 거죠.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힘인데 이 힘이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도 강했던 거예요. 이게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준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좀 힘든 그룹들을 봤으니까 반대로 가장 마음의 짐이 가벼웠던 그룹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전문직 그룹이었습니다. 33.57점. 분석된 모든 직업군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네요.
네, 이 그룹은 상대적으로 가장 정서가 안정적인 집단으로 분석됐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부담 점수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특히 긴장감과 피로감을 동시에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면에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넓혀서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역별로 펼쳐놓고 보니까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대구나 세종, 대전 같은 주요 도시 지역에서 정서적 부담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강원이나 울산,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 그러니까 도시의 복잡함이나 반대로 자연과의 거리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건강에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나라의 평균 정서 점수는 35.57점. 우리 사회는 지금 경계 단계에 있다. 둘째, 불안과 긴장은 이제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 그 부담은 특히 30, 40대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결국 이번 진단은요, 우리 사회 전반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국가 마음건강검진 결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진단 결과는 우리 사회에 보내는 아주 분명한 경고등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알아서 잘 극복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마음 건강,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